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회계세법 중에 이제 세법 강의를 이제 진행하고 할 건데요.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이제 뭐 계속 이어서 듣는 분도 있는데, 강의는 이제 처음 듣는 분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이제 들어보시고, 첫 시간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이제 시간 좀 지나서 제가 한 30분 정도만 이내로 끝내서 이제 첫 시간을 마칠 테니까, 일단 먼저 오리엔테이션부터 할게요. 일단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세법개론 이제 수업인데, 일단 세무사 시험에서 이제 세법으로 이제 보통 불리우죠. 그래서 세법 과목이고, 일단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일단 일정을 제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커리큘럼이 좀 바뀌어서 일정이 좀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같이 설명할 테니까. 일단 우리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에서 이제 우리 세법 시험이 나오는데, 1차가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학 시험이 있고, 어제도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을 테지만 이제 세법 과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재정학하고 상법 과목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과목을 시험을 볼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세법 과목 중에서 이제 사신문항 공부를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회계학은 뭐 재무회계 원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재정학 과목이 있을 텐데, 이것도 이제 이번 종합반에서는 이제 뭐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이 이제 재정학 수업은 우리 본 수업에 있겠지만, 뭐 상법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뭐 수업을 할 거니까 그때 같이 배우시면 돼요. 얘네 둘은 아예 이제 특수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완전 별개고, 뭐 예를 들어서 재정학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재정학이라고 해서 이제 앞에 기본 수업 듣고 나서 들으시면 다 어느 정도 다 들으실 수 있는데, 얘네 둘은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거 들으실 때는 보통 회계학을 좀 듣고 나서 이제 세법 듣는 게 더 유리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처음 배우신 분들 같이 나갈 수 있게 제가 순서를 이제 진행할 거니까, 어차피 뭐 여러 번 반복을 하긴 해야 돼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회계학을 이제 제가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 세법 공부를 또 하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같이 공부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이 둘은 저희들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신경을 잘 안 써요. 안 쓴다는 거는 알아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위주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 어차피 이걸 점수 잘 맞는다고 해도 얘네가 안 되면 어차피 최종 합격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이거는 수업 시간에 듣고 굳이 복습은 이제 이거 위주로 하셔야 돼요. 일단 하시고, 이걸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1, 2, 3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거 점수 올리기 위해서 좀 공부를 더 하시더라도 뭐 그렇게 하셔야지 이제 나중에 시간적으로 다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신문항을 공부할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순서대로 제가 쓸게요. 첫 번째 배울 게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인데, 요거는 시간적으로는 5번에서 6번 정도로 끝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까지 다 6회 정도. 그래서 천천히 나가면 보통 6, 7회까지 공부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엔 조금 좀 빨리 나갈 테니까 나중에 이 정도 횟수로 이제 먼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배울 게 우리 소득세법이에요. 소득세법이고, 요것도 보통 6회 정도, 7회 정도 제가 공부를 할 건데, 하여튼 소득세법 같은 경우까지가 얘네 둘은 처음에 그나마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암기할 게 점점 이제 많아지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들으시면 다 이해하실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수업 때 앞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한번 했었는데, 새로 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테니까 보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기본 수업이 다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은 상태에서는 이제 법인세를 이제 기본 수업을 할 건데, 실제 우리 세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파트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득세랑 부가세를 잘한다. 그래갖고 이제 세무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인세를 잘 하셔야지 되는 거야. 이걸 잘 하시면 얘네 둘도 이제 나중에 따라오기는 하는데, 이게 약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것 때문에 합격은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2차 시험에 법인세가 50점이 들어가요. 일단 2차 시험에 50점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세가 약하신 분은 아예 합격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금 순서가 이제 난이도예요. 난이도고 그 범위 순서야. 그래서 이게 가장 적고 난이도 낮은 상태에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가장 범위가 많은 상태인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2차생들이 좀 있으면 시험 봐요. 2차생들은 지금 이게 바뀌어 있어요.
느낌이. 이게 가장 쉽고 이게 그나마 더 좀 덜 쉽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어렵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이제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은 이게 가장 거꾸로 돼 나중에.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렵고 이제 중간 그다음에 이게 가장 쉬운 파트다. 그래서 법인세가 나중에 가장 쉬워져요. 쉬워지는데 그 쉬워지는 단계까지 오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그거는 좀 꾸준히 이제 그걸 하셔야 돼. 인내를 갖고 따라오셔야 돼. 그래서 처음 배우고 중간에 배울 때까지는 이게 되게 어렵다 생각 들어요. 근데 저한테 배우고는 다 쉽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잘 배우신 다음에 지금 동차생이 제가 1차 때부터 수업하고 동차 때 수업, 우리 객관식 수업하고 이제 동차 수업을 다 거의 끝나가는 상태에서는 지금 법인세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다 잘하세요. 요즘은 잘하시고 특히 유예생이라고 해서 이제 1년 더 이제 배우신 분들 2차 과목을 저한테 또 배우신 분들은 법인세는 거의 뭐 다 맞아. 지금은 거의 다 맞고 지금 여기서 좀 어렵게 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법인세는 결국은 쉬워져요. 누구한테 배우면 나한테 배우면 결론은. 그래서 선생님 차이도 커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서 요약을 잘 해드릴 테니까 법인세에서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이걸 잘 하셔야지 나중에 세무사 되더라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무실에서 근무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부서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다 잘하세요. 보통 잘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시면 알아서도 할 수 있는데 이쪽이 어려워. 이쪽은 이제 세무사인 분들 위주로 이제 보통 일을 보통 이제 하셔야 되고, 뭐 직원들이 하는 이제 조정 같은 경우는 없는 조정이지 뭐. 그 회사가 조정이 없는 그 회사들만 조정을 시키잖아. 그래서 보통 법인 조정은 안 했다고 보셔야 되거든. 그래서 있는 것들은 하여튼 뭐 세무사들이 공부하신 분들만 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항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시험 40문항 중에 여기 8개가 나오고 얘가 10개 나오고 문항이 10개가 나와요. 그래서 1차 시험도 이 셋만 갖고도 이제 합격을 하시면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이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기타 과목을 제가 설명을 또 할 거예요. 할 건데 이 기타 과목은 이제 국세 기본법하고 그다음에 국세 징수법 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는 이제 국조법이라고 해서 국제 조세 조정이라는 법률하고 조처법이라는 게 있는데 약자로 쓸게요 그냥. 얘네들은 아예 안 중요해. 아예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시험에 2문제씩 나와 이게. 2문제씩 나오고 이 2문제는 또 맞추기가 어렵진 않아. 그래서 제가 수업을 이건 1시간만 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학원에서 이제 수업 들었던 분들한테 이제 국세 기본법 특강 하나 있고, 그건 언제 할 거냐면 3월달에 할 거예요. 3월달에. 그래서 특강 하나 있고, 이거 특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2개 합친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 2개 특강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정리해 드릴 거고, 그때는 얘네들은 시간적으로는 한 4시간 정도 돼요. 제가 4시간 정도 강의해서 보통 다 어느 정도 커버를 해드리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2번 수업하니까 한 6시간 정도 되고, 한 이거는 8시간, 9시간 정도 수업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듣고 이걸 다 맞추면 좋은데 이걸 듣고 다 맞추기가 쉽진 않아, 여러분들. 그래서 그럼 미리 들어서 미리 공부하면 되지 않냐? 아예 안 중요해. 특히 국세 징수법은 1차에서밖에 안 나와요. 1차에서밖에, 이 둘 다, 세 가지는 1차에서밖에 안 나오는데 안 중요해. 안 중요하고, 그나마 이제 공부를 이 정도 투자해서 수업 듣고 나서 그 정도 수업 들은 것 중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만 끝에 좀 암기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돼.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면 틀리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나마 좀 잘 공부한 게 나오면 그 정도 선에서만 맞추도록 공부하시고, 국세 기본법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수업에서, 시험에서는 5개가 나와요. 3개 나오고 이렇게 3개 나오는데, 5개가 양이 좀 많잖아요.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난이도가 좀 어려워. 이건 난이도가 좀 어렵고 1차 수업에서 시험에서. 그래서 굳이 이거를 내가 다 맞추겠다 시험에서 다 맞추겠다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법인세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쪽으로 달라. 9시간이면 끝나는 건데 이건 몇 시간 해야 돼? 40시간씩 3번을 들어야 돼. 다르죠? 그럼 사람 마음 심리적으로 이걸 공부해서 다 맞추고 이걸 뭐 상대적으로 공부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세무사가 아예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국세 기본법 5개 맞추고 이걸 어차피 공부해도 5개 못 맞출 수도 있어, 이거. 그러면 이게 더 유리하잖아, 공부하는 게. 그런데 세무사가 안 돼, 그렇게 되면. 특히 그런 분들이. 작년에 1차를 우리 기타 세법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예 동차를 못 따라. 아예 동차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이걸 모르니까 아예 수업 자체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수업을 하냐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없는데. 그러고 나서
동차 때라는 거는 이제 우리 바로 이제 1차 합격하고 이제 2차 시험 보는데 그때 안 됐으면 그러고 나서 바로 2차 공부하냐? 그것도 아니고 좀 기다렸다가 합격하고 나서 하려면 한 6, 7개월밖에 안 남는데 그때 갖고는 또 합격이 안 돼. 그래서 아예 1차 합격한 게 더 불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합격하시면. 그러니까 이걸 공부한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시간을 이제 가졌을 때만 이걸 공부하시면 되고 그 중에는 셋은 아예 난이도가 좀 낮다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만 하시면 맞출 수 있으니까 보통 요거 하시고 요거는 선택사항이에요. 대신 법인세를 제외하고 이걸 푸실 생각 하시면 안 돼. 어떤 선생님들은 수업을 그렇게 하신 분도 있긴 있어요. 어차피 개수가 맞지 않냐, 비슷하지 않냐. 비슷하다는 개념이 여러분들 10개인데 공부해도 한 7개밖에 못 풀어요. 실제 시험에서. 그리고 한 5개 정도밖에 못 맞추고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 2개 이제 비교하셔서 어떤 선생님들은 차라리 이거 공부해서 시간적으로 세이브가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얘가 공부한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 공부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셔야지만 되는 거지. 기본법 갖고 이제 법인세를 커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 왜냐면 2차 과목에서 이제 우리 2차 과목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차 과목이 예를 들어서 회계학 1부가 있고 회계학 2부가 있죠. 그 다음에 세법학도 있는데 뭐 세법학은 뭐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세법학 1부하고 세법학 2부가 있는데 그 중에 회계학이 이제 재무회계하고 원가가 여기 들어가요. 원가가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70점, 30점 이제 비중이 있을 건데 2차 여기 2부에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세무회계.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했던 이게 세무회계라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법소부고 그 중에서 이제 법인세가 이제 여기다 잠깐 써보면 50점이고 2차예요. 그 다음에 소득세가 30점이고 부가세가 20점인데 얘네가 이제 그 점수 비중도 높고 그 다음에 세법학 안에 법인세가 또 45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쓸게. 그러면 이제 세무회계를 법인세를 이게 공부하시면 95점이죠 지금. 거기다가 소득세 부가세가 또 있어요 여기 안에 있으니까 걔네 여기 세 과목이 100점도 되지만 세법학에서 95점이 또 들어가요. 여기 200점이 포함이 돼 있어. 전 과목 중에. 그래서 얘네 세 과목이 우리 2차 과목에서 200점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지. 그 중에서 국세 기본법도 20점이 있긴 있어요 여기 안에. 근데 그 20점을 받기 위해서 미리 공부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나중에 공부해도 할 시간이 충분하고 이제 아니면 이제 암기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암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미리 암기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미리 공부해 놓는다 그런 건 없어. 항상 계속 조금씩 공부하다가 막판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시험 보러 들어갈 때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미리 해봤자 금방 까먹어요. 일주일 전에 이제 공부해봤자 그래서 일주일 남겨놓고 하셔야 되는 이제 상태에서 보통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 국세 기본법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분이 자꾸 강조를 해서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세무회계를 수업을 하는데 자꾸 세무회계 수업을 하면서 첫 번째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안 배우신 분들은 항상 이래요. 자기 법인세를 포기하고 왔대. 그럼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제. 아니 자기가 포기하고 올라왔어. 합격을 해서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다시 제 수업을 1차를 열어준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제가 원래는 이제 보통 순서대로 수업을 했었어요. 처음에 했었는데 이걸 할 때 이걸 공부하고 있으라고 해요. 얼마나 바빠. 그때는 공부하려면 다 하셔야 되는데 바쁜데 이걸 다시 1차 수업을 듣고 앉아 있으니 공부가 되겠어 일단.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했었어요 그 전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여튼 뭐 어려워하는데 올해는 제가 2차 책을 내면서 아예 법인세부터 시작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아주 좋아 지금은. 왜냐면 이미 작년에 우리 학원 구조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제가 이제 모든 반을 다 들어가서 법인세 강의를 따로 했어. 그렇게 했었어요 작년에는. 작년 구조가.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법인세를 저한테는 웬만한 학생들은 다 듣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생들은 그 중에서 90%가 나한테 1차를 들었어 법인세를. 그러고 나서 올라왔으니까 거의 이제 안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부터 해도 충분히 한 번도 나한테 어렵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 따라왔어요. 다 따라오고 지금 이거 끝나고 부가세만 좀 남았는데 지금 시험이 지금 2달 남았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얘네 둘은. 근데 옛날하고는 다르지. 옛날하고는 시험이 한 달 남았을 때는 2개밖에 안 됐어 거의. 이걸 못한 상태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한 달은 이제 이걸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차피 제가 이걸 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횟수 제가 얘기해드렸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하셔야 돼. 그럼 이게 언제냐면 한 11월 정도 돼요. 11월부터 제가 10월 말부터 한 11월인데 12월까지 이때 법인세 집중 강의를 할 거예요. 법인세 집중 강의.
그럼 이때 집중 강의를 할 때 이게 여기서 좀 듣고 나서 나중에 심화반이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옮겨지더라고요. 보면 뭐 심화반에서 다시 30시간 정도 법인세만 따로 이제 몰아서 할 건데 이때만 잘 들으시면 돼. 응? 이때만. 한 번만 잘 들으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절대.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만 잘 듣고 이때 들으면 이제 뭐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 뭐 처음 들을 때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쭉 딱 오는 이제 반도 있는데 그럼 이때 이제 하면 문제가 뭐냐면 뭐 급해 마음은 생각해보세요. 이때 되면 이제 시험이 4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내가 법인세 이거 10개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고 앉아있냐 이 생각이 들 거야 그때는. 근데 그때 그걸 하고 앉아있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힘들었죠. 차라리 그때 그렇게 하다가 한두 개 차도 떨어지는 게 훨씬 유리해. 그리고 계속 공부하실 거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실력이 많이 쌓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법인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법인세 굳이 이걸 들어야 되나 싶으면서 다 그 암기 과목 들어가면서 뭐 하냐면 얘를 제끼고 다른 거래. 국기법 이런 거 공부하기 시작해. 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시험은 어떻게 합격을 해서 올 수는 있어. 그럼 동차는 일단 한 8개월을 날리셔야 돼, 이 차를.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 있는 분들은 이건 수업 시간에 따라오시고 이거 하셔도 돼. 시간 있는 분들은 같이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뭐 이것도 여러분들 작년 거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꼭 얘네들은 올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무료 강의로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셔도 돼.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이거 강의한 게 있는데 얘네들 1시간과 이거 3시간인가? 3시간도 안 됐을까? 이렇게 강의했는데 대부분 여기 범위 안에서 나와요. 범위 안에서 나오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 선생님이 6시간 강의했는데 3문제 정도인데 지금 이 중에서 한 2문제 정도 맞출 수 있게 보통 6시간 안에서 보통 다 끝낼 수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요게 좀 양이 많으니까 이것도 미리미리 들어놓으셔도 하는데 지금 들 필요는 없어. 어려워. 지금 어렵고 그냥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이해도 잘 안 가고 처음에는. 그래서 얘네 셋을 공부하면 이 셋 안에 여기 있는 게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얘네 특징은 얘네들은 개별세법, 법인, 소득, 개인, 그 다음에 부가가치 관련된 개별세법이고 얘네들은 일반세법이에요. 일반세법. 일반세법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한테 공통적인 거를 굳이 각각 다 나열 필요 없죠. 여기다 다 넣어놓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징수에 관한 거를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조세법, 처벌법하고 국조법, 국제거래관계에서 나타난 이제 조세관계인데 그것도 얘네들을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래서 일반세법이라고 해서 나온 거니까 일단 뭐 일단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회계사 이제 합격할 때 되면 얘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마지막에 특강 4시간밖에 안 해. 보통 지금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많이 한 이유가 있어요. 많이 한 이유가 난이도가 어려워져서 그래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지니까 수업을 길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1년에 공부해서 못 맞춰. 그래서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야. 난이도가 어려운데 길게 공부하면 뭐야. 시간만 아깝고 예를 들어서 그걸 공부했다고 해서 맞출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저도 이제 한 4시간 공부했고 우리 회계사 시험은 이게 없어. 세계가. 회계사 시험은 이거 아예 공부를 안 하고도 다른 거 합격하죠.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은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고 상증세가 들어와. 상증세가 들어와서 상증세가 공방이 좀 많은 상증세에서 공부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셋만 공부해 지금. 모든 회계사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이 셋만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이유가 누구나 안 하고도 합격을 해 다. 근데 이제 얘는 왜 하라고 하냐면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냐면 나중에 2차에 들어와서 그래. 2차에 있어서 20점은 있어 20점인데 근데 그 20점 때문에 이거 공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미리. 이때 가서 하시면 돼. 이때 가서 왜냐면 요거랑 요거랑 좀 달라요. 또 다르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순서대로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 법인세 할 쯤 되면 이때인데 이때 법인세를 열심히 하다가 다 법인세 끝나고 나서 이제 이때 끝나고 나서 객관식이 들어갈 건데 그때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순서대로 갈 거예요. 갈 때 그때 이거 한번 보고 시험 보러 가시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타 과목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도 이제 세무회계 아까 얘기했던 요 비중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하여튼 법인세가 난이도가 가장 처음에는 범위가 넓은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가장 낮은 상태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가장 쉬워질 때 보통 합격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일정을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지금이 이제 6월인데 7월이죠. 그래서 7월부터 이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제 우리 회계랑 회계인데 이제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법 위주로 공부하셨는데 2차 시험도 그렇고 1차 시험도 그렇고 이게 핵심이긴 해요. 왜냐면 이게 보통
대부분 1차에 아쉽게 떨어진 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가 참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져, 보통. 안 나왔다는 거는, 꽈락이 나온 확률이 높아서, 꽈락이. 그러니까 꽈락 때문에 떨어지는 거. 왜냐면 얘네 둘 때문에 재정학하고 여러분들 재정학하고 상법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수법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 과목 있잖아요. 얘네 점수는, 마지막에 공부했는데도 막 90점씩 나오시는 분 많아, 여러분들. 응? 이걸 전략을 세우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얘네를 90점 맞으니까 얘네는 둘 다 40점만 맞아도 합격을 해, 이 시험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난 간신히 회계를 거의 다 찍었대. 아니면 세법을 거의 다 찍었는데 운 좋게 뭐 꽈락에 산다 더 받고 뭐 그렇게 해갖고 합격을 했어. 근데 얘네 둘을 거의 다 이제 많이 맞아갖고 예를 들어서 그러시면 이제 세법을 아예 공부 안 한 상태에서 그 찍었을 때 그게 문제지. 공부한 상태에서 찍어서 맞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니 공부를 하긴 했어. 근데 시험 문제를 보니까 모르겠어. 찍어서 운 좋게 맞아서 합격하신 분 많아. 그러면 2차 와서는 따라와. 수업을 따라와. 그건 상관이 없는데 공부를 아예 제껴놓고 안 하신 분들이 합격하신 게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하시면 돼. 그냥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합격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세법을 잘 안 맞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 억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억울하게 세법 공부를 했는데 세법에서 40몇 점 맞아서 간신히 떨어질 뻔했다. 이건 억울한 게 아니야. 공부를 했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는 얘네 둘은 잘 하셔야 돼. 왜냐면 2차에서 아예 내용 자체가 얘네는 이제 1차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 공부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1차 정도까지도 안 하면 아예 못 따라와. 아예 수업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걔네를 기본에다가 한 100%가 더 들어가. 그 위에. 더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걸 모르시면 아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2차 때는. 그래서 항상 그 기본 베이스는 갖고 올라오셔야 되고 일단 7월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우리 과정이 지금 11월까지 돼 있죠. 지금 11월 초까지인가 돼 있는데 10월 말이라고 할게요. 제가 10월 말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요 과정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 복습 위주로 이때는 복습 위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 위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가 보통 아까 얘기했던 저는 이제 우리 세법은 법인세 과정이 또 추가가 될 거예요. 법인세 과정이. 근데 법인세 과정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제가 최대한 빨리 해갖고 시간을 좀 앞에 만들어갖고 그때 미리 좀 설명할게요. 설명하고 이때는 이제 다른 반하고 뭐 예를 들어 합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법인세가 지금 계획이 보통 30시간이 있더라고. 보통 30시간이면 고수가 될 수가 있는 시간이야. 우리 학원에서는. 제가 30시간에 모든 걸 다 보통 법인세를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좀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건 다 빼고 그러니까 세법은 아예 법인세만 하시면 돼. 이거 한 번만 딱 하시면 돼. 한 번만 딱 하시면 이제 1차 공부할 때 제가 해드리는 거고 우리 객관식 할 때 여기서 이제 1월부터 4월까지가 객관식으로 들어갈 건데 객관식 세법에서는 이때는 그래도 요거 위주보다 뭘로 들어갈 거냐면 이제 부가세, 예를 들어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뭐 기타 세법이 있겠지만 하여튼 요렇게 해서 1차 이제 용어로 좀 약간 변환해서 수업을 하긴 할 건데 그때 한 번 더 듣고 나서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5월부터 이제 지금이죠. 그래서 8월까지 이제 얘네가 바로 세무회계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세무회계로 갈 거고 요렇게 되면 아예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서 합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이제 여기 과목 자체가 많잖아요. 여기는 또 많으니까 이게 합격이 안 된다고 해도 이제 어떻게 합격 안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회계학 예를 들어서 1부, 2부, 세법학 1부, 2부가 있는데 얘네를 고르게 공부하셔야 돼요. 고르게. 왜냐면 내가 이거 잘한다고 해서 이것만 더 점수 높게 하고 얘네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간신히 꽈락 면한다. 꽈락을 면할 수가 없어. 공부를 고르게 안 하면 100% 셋 중에 하나 꽈락이야. 그럼 합격이 아예 안 되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럼 고르게 공부하면 점수가 다 잘 나오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고르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꽈락이 한두 개씩 나와. 항상. 그래서 이 시험은 고르게 공부한 다음에 운 좋게 꽈락 없이 그 시험을 패스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야. 그러다 보면 한두 개는 점수 잘 나와요.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동차생이나 유예생이라고 해서 1년 더 공부하신 여기까지 우리 시험 2번 기회를 주는데 첫 번째 기회라 두 번째 기회를 하더라도 거의 실력이 다 나중에 이쯤 되면 다 비슷해지는데 이 4개 중에 유예생들이 거의 한 70%가 하나 이상 꽈락이 들어가 있어. 하나 이상은. 그래서 고르게 공부하셔서 이제 나중에 특히 그 중에 꽈락이 이 두 개 가장 높아. 꽈락률이. 특히 세무회계는 최근까지는 작년만 60%고 재작년까지는 85%였어. 6,000명 시험 보는 중에 5,000명이 꽈락이야. 다 5,000명이 아예 점수가 꽈락이야. 그러면 합격생이 1,000명밖에 안 나와.
그럼 1000명 안에서 600명을 뽑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렵지 않냐? 안 어려워.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그만큼 기본기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합격을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유해생들도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고 공부를 이제 좀 더 기본기 있게 하시면 과락은 이제 안 날 수가 있으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 잘 하시면 과락은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과정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은 우리 앞에 이제 2달은 했지만 한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작년에 지금 들어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 수업 이제 나중에 합반 수업 될 때 8월에 또 개강이 되는 반도 있어요, 한 반이. 그래서 그 반하고 이제 나중에 때 같이 들어올 수 있는데 하여튼 그 8월에 시작하신 분들도 지금 2차 동차반들 많아, 지금.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작년에 시작했는데 어떻게 합격하셨냐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합격했어, 그냥. 그러니까 이 시험은 그냥 공부를 쭉 꾸준히 하다 보면 합격을 해요, 그냥. 근데 이제 그게 이때 봐요. 이때 4월이잖아. 그러면 지금 공부해서 여러분들 이때 합격하시는 분이 있고 한 번 더 돌아서 합격하신 분이 있어. 근데 이때 합격이 좀 안 돼갖고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돌려서 이제 1년 더 공부한다면 합격하신 분도 있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미리 합격하면 좋죠. 좋은데 이제 빨리 합격하면 좋잖아. 빨리 합격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빨리 개업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좋은데 합격이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그분하고 1년 더 공부하신 분이 있어. 근데 봐요.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유리하냐면 하여튼 무조건 공부 많이 한 상태에서 1차 합격하는 게 좋아. 많이 한 상태에서. 그러면 어차피 2차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근데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합격하면 동차는 버릴 수밖에 없고 기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1년을 공부하는데 이때 떨어지는 분이 많아, 생각보다. 그렇게 되신 분들이. 너무 빨리 합격해도 좋지는 않긴 한데 근데 이렇게 합격한 다음에 내년 딱 합격하는 게 그 기본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많이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고 혹시 이때 좀 덜 하셨더라도 공부가 좀 덜 돼서 합격이 안 됐더라도 한 번 더 하신 다음에 1차 합격하고 동차 때 노리시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못해도 유예 때는 거의 다 합격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몇 년 이러다 보면 한 4, 5년 지나가겠는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하다 보면 금방이야. 일단 중요한 건 내년 이때까지가 중요한 거야. 이게 한 번밖에 못해, 이때까지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안 되신 분들이 바로 5월부터 공부할 수 있겠어요, 이거? 내 말은 7월부터 지금 한 번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다. 그럼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9월 정도도 시작해. 9월 좀 날씨 추워질 때 지금 덥잖아. 지금은 시작도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 9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한 5, 6개월만 공부하시면 다시 올라와요, 그게. 다시. 앞에 공부했던 게. 그래서 1년에 공부하는 시간이 1년 내내 공부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만 1년 내내 공부하셔야 돼, 지금부터. 내년까지. 처음 공부하신 분만. 그래서 한 번 지나고 난 사람들은 특히 동차생들 합격했죠? 여러분들은 7월부터 내년 8월까지 공부하셔야 돼. 합격하시면. 하루도 안 쉬고. 좀 힘들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 딱 처음엔 그래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 이제 들으면 이제 할만할 거예요. 8월부터 11월까지는 아무도 공부를 안 해. 왜냐면 발표가 이때거든요. 근데 내가 나는 기본기 약하고 뭐 하니까 기본기를 올려야겠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리고 한 달만 지나면 혹시 몰라.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모르고 혹시 자기가 뭘 쓰는지 모르면서 11월 합격할 수도 있는데 왜 공부해? 뭐 이런 다 생각으로. 그럼 11월에 떨어지잖아요? 그 충격으로 일단 12월까지 놀아. 그러니까 동차생이 12월까지 공부하시는 분 많지가 않아요, 일단. 그래서 12월에 보통 이제 유예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시작을 해요, 보통. 그래서 12월에 시작을 하는데, 12월 말에 이것도, 12월 말에 시작하는데, 그럼 동차생 말고 유예생들 떨어지면 어떡하냐? 4월에 시험이 있잖아. 4월에 시험이 있으면, 마음 추스리기 전에 한 1월까지는 못 추스려. 그냥 포기야, 그냥. 난 들어서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서 1월에 안 되겠다. 빨리 영어부터 넘기고, 예를 들어서, 빨리 그러고 있어. 영어 넘긴 다음 바로, 한두 달 공부하면 바로 합격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1차 시험은 시험도 아니야, 이제. 합격해보신 분들은 1차가 너무 쉬운 거야. 1차를 떨어져? 뭐 이런 느낌. 응? 근데 공부를 안 하신 분이 가끔 있어. 그래서 이럴 때 유예로 떨어진 분들이 1차 공부를 아예 거의 잘 못하고 나서 뭐 운 나쁘게 떨어진 분들 가끔 있는데 그거 빼고는 그러니까 한 번만 1차 합격하시면 세무사 시험은 1차는 계속 죽을 때까지 합격할 수는 있어요. 근데 2차를 합격해야 되니까. 제 친구들도 여러분들 회계사 시험 1차를 뭐 4-5번씩 보는 분 많아. 2차,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그 변리사나 다른 시험도 1차는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합격했어. 근데 2차를 안 돼서 그만두신 분 꽤 돼요. 몇 명 돼. 네? 있어. 그러니까 2차 시험이 내가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 공부를 안 해. 특징이.
그럼 1차 시험은 여러분들 객관식이니까 60점 맞으면 보통 되잖아요. 상대평가는 보통 아니니까. 그러면 60점까지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 공부만 하면 올라오는데 그 사람을 자르는 거 있잖아요. 상대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800명, 200명 이렇게 자르는 시험에서는 쟤보다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좀 이렇게 그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실력은 있는데도 계속 거기 왔다 갔다 해. 커트라인에서. 그래서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우리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특징이 순번을 여러분들한테 번호표를 줄 거야. 이제 번호표를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년에 합격하시면 여기 번호표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돼? 똑같이 하셔야 돼. 모든 사람하고. 그리고 따라오면 번호표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밥 먹고 나가야 되잖아. 빨리 다 먹고 나가는 거야. 그럼 언제 순간에 제 앞대가라 있는 거야. 600명 안에. 그럼 그때 공부를 하시면 합격이고 그때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달 쉬었다. 그럼 또 그때 미끄러져서 그 번호표가 700번대 있는 거야 다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한 번 더 잘하시면 합격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많이 봤어. 저도 그렇고 모든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100%다 붙었어. 지금 역대에서 내 아는 사람들 중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붙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전업으로 다 했냐? 전업도 아니야. 다 회사 다니면서 알아서 하신 분도 많고 그냥 어디 갔다가 갑자기 회사 취업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차 합격해서 나타나신 분도 있다가 나타났더니 한 1년 공부해서 같이 합격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조용히 혼자 막 공부하는데 2차 공부는 좀 소문내면서 하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자기를 건들면 안 되니까. 조용히 숨어 사기는 1차는 쉬운데 2차는 뭐 여러분 지금 1차 숨어 사잖아요. 지금 회사에서 말 안 하고 하잖아요. 이건 할 수 있어. 근데 2차는 좀 소문내면서 하셔야 돼. 약간 건들지 말라. 나 건들면 어차피 나 건들면 나갈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여러분들 사람들 우리 2차생들 보면 갑자기 11월까지 조용히 왜냐면 11월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돼. 어차피 여러분들 동차 합격은 잘 안 될 거니까 그때 하시고 나서 여기까지는 그냥 회사 다니다가 12월부터 그 얘기 하는 거야. 나 어차피 내년에 시험 볼 거니까 건들면 나 바로 나갈 거다. 이런 약간 뉘앙스를 하니까 잘 안 건들다가 한 3월쯤에 조용히 나와. 조용히 나와서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 지금 몇 달 안 남은 상태에서 올인한다고 나오신 분 몇 명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되면 또 다시 회사 뭐 들어갈 때. 근데 그분들이야 뭐 딴 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했나 보지 뭐. 하여튼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한 이유가 지금부터가 언제까지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요때까지인데 요때까지 하고 합격하시면 요때까지인데 요때까지가 좀 어려워요. 처음에 그 생각하시고 이제 이번 연도 이제 하고 내년까지 좀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같은 경우도 하여튼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설명한 것들 이제 거의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고 그거를 여기서 정리를 해줄 건데 어떤 미리 정리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우리 수업에서만 이제 할 거니까 따로 이제 복습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때 한 번 더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제 교재가 이거 말고 여러분들 이제 서브노트가 있어요. 제게 그래서 서브노트가 있는데 제가 요걸로 수업을 따로 하진 않았었어 보통 안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선택사항이긴 해요. 근데 왜냐면 이번에 2차생들 보니까 2차생들은 다 내 수업 들었던 사람 다 이걸 갖고 있더라고 지금도. 근데 이제 이번에 개정돼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미 2차생들은 개정된 걸 못 본 상태에서 전년도 거 갖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거의 막 책이 너덜너덜해서 다 뜯어졌더라고. 풀로 잘 못 붙였나 봐. 이게 잘 안 붙었나 봐. 그래서 거의 너덜너덜하게 갖고 다니는데 책이 너무 좋대. 네? 아니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것만 봤대. 그것만 한 10회독 했는데 지금 세법 1차도 엄청 잘 맞고 지금 2차도 너무 쉽대. 2차가 되게 쉽대. 왜냐면 그 책은 제가 2차까지 감안해서 내가 한 5년 걸려서 만든 책이야. 그거를 작년에 그냥 학원에서 내달라고 해서 내준 건데 딴 데에서는 대학 교재로 쓰고 있어요. 그걸 쓰고 있는데 서브노트로 내가 300페이지 정도로 최대한 320페이지인가로 줄였어. 되게 많이 줄여서 압축해 놓은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구입해서 이제 다른 데 정리하지 마시고 이거만 보세요 그냥. 수업은 제가 따로 이제 설명 드리는 건데 듣고 나서 우리 교재 한번 보신 다음에 교재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얘네들은 약간 유학과 설명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림들도 다 그려 있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책이 7월 중순 정도에 나올 건데 그거를 갖고 그분들은 2차생 합격생들만 그걸 갖고 온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합격생들은 이때 그걸 회독을 엄청 많이 했다. 몇 회독 했냐니까 일단 10회독 이상을 했다. 요즘 이게 페이지가 얼마 안 되잖아. 페이지가 얼마 안 되고 그 중에서 실제로 1차 시험에 나오는 그 페이지는 더 내가 요거 중에서 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을 좀 빼고 나면 더 적어져. 한 200몇 페이지밖에 안 돼.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책을 이제 팔려는 목적은 아니다 생각하셔야 돼. 왜냐면 저는 책이 종류가 너무 많아. 2차 책도 이번에 새로 냈어요. 내고 나서
무슨 평가를 받고 있냐면 저의 스스로 평가야.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어. 동차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최고의 책을 만들어냈어, 내가 지금. 응? 동차생들. 그러면 동차생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이걸 왜 그랬냐면 우리 학원생들은 보통 뭘 냐면 직장인들이 많아. 그럼 학생들보다 시간이 적은데 공부는 많이 해야겠고 근데 학생처럼 뭐가 없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반복해서 볼 시간이 이제 많은 이제 그 좋은 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른 책들은 반복해서 많이 못 봐. 이 책이나 아니면 제 동차 우리 세무회계 특히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제 오타가 좀 있었어. 몇 개 있었어. 그거 다 규정했어요. 그래서 오타 없이 이제 내년에는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동차생이 난 세무회계를 지금 보통 3회, 4회독을 이미 한 사람이 많아 지금. 원래 그렇게 안 나오거든 지금. 어때 끝나고 나서 한 7월 말부터 한 달 동안 한 2회독 정도 더해서 한 3회독 정도 하고 들어가는데 이미 3, 4회독을 이미 다 해 있어. 그 책 자체가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 그냥 막 넘기게 돼 있어 그냥 책이. 막 넘겨도 알 수 있게 마법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네? 그래서 그 대신 이걸 보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 이거를 1차 때는 절대 보면 안 돼. 여러분 어려워. 일단 어렵고 그걸 이제 합격을 다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주 쉬워져 이 문제는. 응? 그래서 하여튼 뭐 쉽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법인세가 여기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쉬운 거지. 법인세 해결이 안 되면 이 책은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해결하시고 넘어오시면 하여튼 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여튼 뭐 요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따라만 오면 되겠다 싶고 하여튼 요거는 책이 나오면 제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요거 갖고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반복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1차 합격한 이유도 이제 자기가 반복을 많이 했다는데 여러분 이거 수업을 들었어요? 들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어. 오늘 당장은. 이걸 내가 설명했는데 이 문제는 주면 다 풀어 누구나. 근데 이게 일주일 후에 다시 주면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2주에 만약에 주잖아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 이 문제를. 이 파트를. 문제 이해하시겠죠? 2주가 지나면 다 까먹어. 근데 2주 지나기 전에 뭘 하셔야 돼? 다시 그 범위를 봐야 되잖아. 근데 이 시험은 그 범위를 보려면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걸 줄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점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보는 회독수가 빨라져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제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었을 때 어렵지 않는 것 같고 이거 쉽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방 까먹어.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 보셔야 된다. 그리고 자주 보시면 굳이 내가 막 눈 감고 외워야겠다 이렇게 안 해서도 외워져요. 그리고 외워지는 게 눈 감고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걸 봤을 때는 저건 뭐다라는 걸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우는 것도 굳이 막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지금 오리엔테이션으로 간단히 이제 일정하고 제가 그 과목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1장부터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1장부터 먼저 이제 부가세의 전체적인 틀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